있고, 유용성 이 부분은 오늘 간단하게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풀고 책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 외우지 않았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다 외운 상태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푸는 거야. 모르겠으면 앞에 본문 찾아가면서 풀라고. 안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거야. 자, 화학의 유용성. 화학은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훌륭하구만. 화학에서 만들어낸 농업용 비료, 비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버하고 보이슈가 N2와 H2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을 했는데 그 암모니아 합성법이 질소 비료로 개발이 되었다. 그죠? 살충제, 제초제, 비닐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뒷페이지. 자, 화학은 의류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의류 문제 해결, 과거에는 면이나 마 또는 모, 비단 이런 것들로 옷을 입었는데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합성 섬유가 개발되었는데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자네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지금 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은이가 입고 있는 이 잠바, 좀 가실가실한 바람마이 같은 저런 소재가 폴리에스터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면 100% 아니 면 아닌데 그래.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 들어있는 거다.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모와 유사한 보온성이 있고 니트나 양말 등이 이용되는 폴리아크릴 이런 소재들이다. 보온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합성 염료를 개발했다. 최초의 합성 염료 모브. 됐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답니다. 가정에서 화석 연료를 난방과 치사에 사용하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됐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졌다. 환경오염 문제도 같이 병행이 되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페이. 자, 천연 재료를 사용하다가 건축 재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 흡유로 집을 지었는데 철, 시멘트, 그다음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 시멘트에다가 철근을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안양인가 거기에 철근 안 넣고 콘크리트 아파트 짓다가 그 지하주차장이 폭삭 무너졌죠. 알고 있습니까? 철근 안 넣고 아파트를 지었다 해서 그 순살자이라는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순살치킨도 아니고 철근 없이 지어가지고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1700세대 아파트. 전면 철거 후에 재건축한다 합니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유리 등도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의 개발로 건강 문제도 해결됐다.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으로 진통제, 해열제로 사용되고 있고,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건 항생제로 사용된다. 세균 잡는 데 사용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들 나와있네요. 이거 OX 퀴즈까지 해가지고 천천히 앞에 걸 찾아가면서 복습해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뭐 쉽게 보지 말고 간단한 거지만 처음 문제 배우는 거니까 꼭 꼼꼼하게 앞에 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주인공이 탄소입니다. 탄소를 필두로 해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 4개의 원자과 전자를 이용해서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그 4개의 공유결합 옆에 수소가 붙을 수도 있고 산소가 붙을 수도 있고 질소, 할로젠 등 다양한 물질들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원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엄청나게 많은 어떤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탄소만 있으면 탄소화합물이다 이거야. 탄소가 없으면 비탄소화합물이고 탄소가 중심에 온다.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가 이제 원유인데 원유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각종 물질들을 분리해냅니다. 원유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걔를 가열을 해주면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로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탄소 화물은 수천만 가지고 또 매년 수만 가지의 새로운 물질이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래서 최대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뒷페이지. 자, 이런 그림은 우리 통합과학 책에서도 봤던 그림인데 탄소 화물은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탄화수소,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주로 연료로 사용된다. 연료로 사용된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이놈이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하면 CO2 또는 수소가 산소 만나면 H2O가 되고 이 과정에서 열과 빛이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면서 열빛이 나오는데 열빛을 이용해서 난방이나 취사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이게 메테인, 에테인 이 두 개 주로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페인 아저씨들 질문 치고 가스통 배달 다니는 거 이게 프로판가스 그 다음에 뷰테인, 부탄가스 좀 얘는 그 가스 버너에 사용하는 연기 이게 부탄가스, 뷰테인입니다. 이런 정도. 자, 대표적인 탄화수소 메테인인데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어있고 분자식은 CH4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있는 정사면체 구조. 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가정용 연료인 LNG 또는 CNG 버스 연료 또는 가정용 liquefied natural gas 도시가스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자, 뒷페이지. 자,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이드록시기 OH. 굳은 OH기 붙어 있으면 얘는 알코올로 분류가 될 거고. 자, CH3의 OH, 메탄올 C 2개의 OH, 에탄올 OH 2개 붙어 있는 얘는 에틸렌 글리콜, OH 3개 붙어 있는 얘는 글리세롤. 용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본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세요. 자, 알코올은 특히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알코올은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술 냄새 납니다. 술 냄새. 역시 완전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생겨날 거고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은 에탄올이다. 에탄올은 C2H5OH인데 술이야 술.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다. 결국에는 당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에탄올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 에텐과 물을 발효시켜서 공장에서도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업용 알코올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마시고 먹는 거는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다. 포도주, 맥주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게 냄새가 있고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정도예요. 자, 뒷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탄화수소, 탄소화합물 중에서는 카복실산이 등장하는데 카복실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H3COOH COOH 이 부분이 붙어 있으면 얘를 카복실기. 통합과학 시간에 카복실기를 봤을 텐데 통합과학 책에서 본 카복실기는 아미노산에서 봤어요. 아미노산에서 C에 COOH 붙어 있고 여기에 NH2 붙어 있고 여기에 H 붙어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붙어 있다. 얘가 붙어 있으면 얘는 카복실기다. 얘가 붙어 있는 산이라서 카복실산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대표적인 카복실산은 CH3의 COOH. 얘는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이거나 과일을 발효시키면 뭐가 된다고? 에탄올 되는 거지. 요 에탄올을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카복실산, 아세트산이 되는 겁니다.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만든다. 특유의 냄새 있습니다. 식초 냄새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넣고 물에 넣으면 산, 카복실산이니까 물에 넣으면 산성을 띱니다. 그 정도. 자, 이리 생긴 게 폼알데하이드다. CH에 O 하나 붙어 있고 H. 폼알데하이드 이거 공업용 본드 접착제로 사용을 하는데 냄새가 좀 나빠요. 냄새가 좀 머리 아파. 그래서 새 집에 이사를 갔을 때 집집마다 목공용 본드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극적인 냄새가 좀 나오긴 합니다. 이게 폼알데하이드. 자, 그 다음에 CO, 케톤기가 붙어있고 여기에 CH3 붙어있는 인마는 아세톤이야. 아세톤도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있고 무색이야. 얘는 물에도 잘 녹고 탄소화합물에도 잘 녹습니다. 용매로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매니큐어 제거제로 사용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정도 이야기들 쭉쭉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살펴보기 바랍니다. 싹 다 숙제야. 이런 것까지 빈틈없이 다 해라. 지금 한번 해놓고 지금 한번 제대로 해놓고 나서 이건 언제 하냐면 시험 치기 직전에 한 번 더 할 거야. 지금 한 번만 해놓고 나면 안 할 겁니다. 자, 이거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이 뒤에 문제를 싹 다 풀고 나면은 27초까지가 숙제입니다. 시험이 10월 초냐 9월 말이냐? 10월 초쯤 되겠죠? 그때까지 이 부분은 나하고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자네들 열심히 해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럼 다음 시간에 27초까지 풀고 모르는 건 질문을 하세요. 자, 오케이. 29쪽이냐? 30쪽이냐? 온나 30쪽. 화학 식량과 몰. 자, 갑니다. 자, 최초로 등장하는 용어는 원자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원자량을 최초에 정의한 사람들은 질량수 12짜리인 탄소 얘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정의를 했습니다.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 이게 질량수야. 어떤 원자가 있는데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자의 질량이 약 1이라면 양성자의 질량은 대략적으로 한 1800 정도 돼. 그러니까 전자는 무시를 해버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만 살려서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 그걸 질량수라고 할 거고 그 놈을 질량수를 12로 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의 몸무게를 상대적으로 다 구해가지고 나타낸 게 원자량이야. 원자량은 원자의 몸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량의 기준이 된 거는 탄소인데 탄소는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6개고 전자도 6개입니다. 근데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무시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12니까 이 탄소의 몸무게를 12라고 정의를 합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2야. 탄소의 원자량은 12입니다.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외워야 편리해요. 외워집니다. 그냥 외워집니다. 탄소의 몸무게는 10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수소의 몸무게는 수소는 구조를 살펴보면 양성자 1개에 중성자는 없고 전자 하나입니다. 전자 무시하면 수소의 몸무게는 1.
자,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에 전자가 2개다. 이거 무시하면 헬륨의 몸무게는 4, 수소는 몸무게 1, 헬륨은 4, 탄소는 12, 산소는 몸무게 16, 질소는 14, 나트륨 임마는 23, 이렇게 우리가 다 나와 있는데, 명신고화학쌤은 주기율표 자체를 시험 칠 때 준다. 그래서 원자량이라든지 원소 기호라든지 원자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표를 이용해서 다 찾아내서 사용을 하면 돼. 외워야 되는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원자들의 몸무게 이 4명만 우리 기억을 해놨죠. CHON 요 4개만 기억을 하자.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의 원자량은 14. 요거는 기억을 하고, 원자량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잡았는데 탄소 하나의 몸무게가 12는 아니잖아요. 저울에 달았을 때 12g이 찍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냥 숫자 12라고 표기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이 숫자에는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 없이 그냥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하다. 원자량입니다. 그러면 다른 원자들의 원자량은 어떻게 정했느냐? 우리는 결과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과정 자체를 보면 여기에 탄소를 하나 올리고 수소를 막 올려봤더니 수소 12개 올라갔을 때 탄소 1개하고 질량 균형을 이루더라. 그럼 우리가 기준은 탄소의 몸무게는 12라고 잡았으니까 수소는 12개 올라와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수소의 몸무게는 1로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4개랑 산소 3개가 딱 균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12, 12, 12, 12. 그럼 산소 3개니까 얘는 16, 16, 16으로 잡아주면 균형을 딱 맞추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산소의 원자량 16,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그러면 탄소를 12라고 기준 잡고 다른 아이들의 몸무게를 이 위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구해 나갔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의 몸무게를 쫙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된 원자량들은 여기에 몇 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거죠. 수소는 1, 12, 14, 16, 23. 염소의 원자량은 35.5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지. 외울 필요는 없다. 문제에서 전부 다 적어줄 거고, 혹시 선생님이 문제에다가 원자량을 안 적어줬다면 문제에다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시험 치다가 원자량을 좀 적어주십시오 했는데 선생님이 부득불 안 적어주면 그건 안 적어주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냥 만약에 내가 원자량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면 반드시 제시를 해줄 거야. 그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실제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0.00000000000000000 몇 g일 거 아니야.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굉장히 가벼워요. 탄소 원자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굉장히 가볍다고. 그럼 얘의 몸무게를 0.0000000000000 얼마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12 이렇게 쓰겠다. 편리함을 위해서. 그러면 익혀라. 분자량은 뭐고? 원자량을 합한 거고, 분자량은 분자의 몸무게죠. 그러니까 물 분자, 이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니? 1, 산소는 16이니까 물 분자의 몸무게는 18일 거고. 자, CO2,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의 몸무게는 12에 16에 16이잖아. 얘의 분자량 얼마? 44. 자, 우리가 아는 암모니아, 얘의 분자량은 14에 3이죠. 그럼 얘의 분자량은 얼마? 17. 아까 좀 전에 봤던 메테인, CH4, 12에 4죠. 얘의 분자량은 16.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 기체,
분자량은 32, 수소기체 2, 질소기체 28 이렇게 되는 거죠. CHON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하자. 나머지 아이들은 살다 보면 기억이 나는 아이들은 기억을 해서 그냥 써먹고 굳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는 마라. 분자의 몸무게는 분자량이지. 그러면 분자 아닌 아들은 몸무게를 뭐라 부를 거냐? 애매하단 말이야. 분자면 분자량이라 할 건데 NaCl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이런 아이는 분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냥 정제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을 뿐이야. 분자도 아닌 인마들의 몸무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화학식량. 분자면 분자량, 화학식량. 원자의 몸무게면 원자량, 이온의 몸무게면 그냥 이온량. 뭐 얄궂은 양, 뭐든 양이라고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라고 붙여준 그놈들이 전부 다 원자량을 더하는 값이다. 나트륨은 23에 염소는 35.5니까 NaCl의 화학식량은 58.5가 되겠죠. 분자면 분자량, 애매하면 화학식량. 알겠니, 나은씨?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첫 페이지에서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라.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몰. 자, 이 몰이란 단어에다가 별표를 3개를 치세요. 오늘은 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몰. 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집에 가면 돼요. 연필은 12자루를 묶어서 다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란은 30개를 묶어서 한 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늘은 100개를 묶어서 한 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원자는 특수 많이 묶어가지고 1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명심어는 몰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죠? 안 익숙하다. 너 안 익숙하다. 작년에 너가 통합과학 수업할 때 너가 통합과학 쌤이 몰을 얼마나 강조를 했노? 대한대 백사장의 몰의 알갱이가 몇 개인지, 대한대 백사장의 몰의 알갱이의 개수를 세봐라 했을 때 뭐 이런 거 하고 몰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 쌤이 중앙고로 갔습니다. 중앙고 1학년 과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쌤이 명심고를 떠나서 중앙고를 갔는데 중앙고에 가서 또 해운대 백사장의 몰의 알갱이를 세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당히 불편하죠. 자, 이 몰이라는 건 어떻게 등장한 거냐? 자, 이거는 탄소 원자량이 얼마고? 12. 그러면 탄소 원자를 이 저울에다가 탄소 원자 하나를 올리면 눈금이 얼마니? 탄소 원자 한 개. 그램 단위. 너무 작겠지. 0.00000 얼마겠지? 티도 안 나겠죠? 또 하나 더 올리면 눈금도 올라가겠지? 계속 올려, 탄소 원자를. 탄소 원자를 계속 쌓아나가. 엄청나게 쌓아나가면은 눈금이 자꾸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초로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이 정의를 한 사람이 탄소의 원자량이 12라서 그냥 12g 될 때까지 탄소 원자를 올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만약에 6g까지 올렸으면 또 기준이 다 달라졌을 건데 12라서 12g 될 때까지 탄소 원자를 올려보고 여기에 올려져 있는 탄소 원자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개념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개념 설명입니다. 이제 더 개념 설명할 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 나갈 거고, 자네들의 오늘의 숙제는 간단하게 39쪽까지입니다. 39쪽까지가 숙제고, 풀고 매기고 틀린 것들을 점검하여서 다음 시간 수업에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풀 것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질문은 내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는 질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부피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또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또 연습을. 자, 부피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보가드로 형님이 등장을 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는, 액체 고체는 갖다 대면 안 된다. 액체 고체는 해당사항 없고 기체는 부피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비례한다.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됩니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합니다. 분자수와 부피는 비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N2가 한 개 있다. N2 기체가 하나 있는데 얘의 부피가 1리터라면 두 개면 몇 리터게? 2리터란 이야기야. 그러면 N2 기체 5개면 몇 리터게? 5리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러면 O2 기체, N2와는 다른 기체인데 얘가 5개면 얘는 몇 리터? 5리터라는 겁니다. 상관없다라는 거야. H2 5개면 5리터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5개면 5리터라는 겁니다. 기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분자 수하고 부피는 비례합니다. 기체의 분자 수와 부피는 비례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는 1리터고 여기에는 O2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는 2리터고 여기는 H2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1리터제, 얘는 2리터죠. 부피가 몇 배? 2배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O2가 한 개 있다면 여기 H2는 2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O2 기체가 1몰이 있다면 여기는 H2가 2몰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체의 분자 수와 부피는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와 분자 수는 비례한다.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형님의 법칙.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형님이 실험을 한 게 뭐냐면, 그래 좋다. 기체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기체들을 들고 와보자. N2든 O2든 H2든 CO2든 뭐 웬만한 기체들 다 들고 와서 조건이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 요 각 기체를 1몰을 들고 왔을 때 부피가 얼마냐? 22.4리터더라. 1몰의 부피는 22.4리터더라.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이라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더라. 기체 종류에 상관없어. 무조건 그래. 그냥 무조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예요. 알겠니? 모르겠고 그래.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 자, N2 기체. 자, 생각을 해야 돼. 분자량이 얼마고?
28이제 N2 기체 1몰이 있어요. 몇 g이니? 28 분의 28g이죠. 1몰이 있어. 몇 리터니? 22.4리터. 자, O2 기체 1몰이 있어요. 몇 g이니? 32g이죠. 1몰이 몇 리터니? 22.4리터 되는 거죠. 이거는 따라오고 있나? 자, H2가 1몰이 있어요. 몇 g이니? 2g이고 부피는 22.4리터죠. 오케이, 한 단계 브레이드 또 합니다. 자, N2 기체 22.4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1몰이죠. 자, N2 기체 44.8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2몰인 거죠. 자, N2 기체 11.2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0.5몰인 거죠. N2 기체 5.6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0.25? 뭐 4분의 1몰 또는 0.25몰 이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N2 기체 22.4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1몰이죠. 나누기 얼마에노? 22.4 해주면 되죠. N2 기체 44.8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2몰이죠. 나누기 얼마? 22.4 했지. N2 기체 1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2.4분의 1몰. N2 기체 X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22.4분의 X몰. N2 기체 100리터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22.4분의 100몰. 되겠니? 자, 그럼 똑같은 거야. 부피로 되어 있을 때 부피를 몰로 바꿔야 되잖아요. 나누기 기준을 또 나눠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22.4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복합 질문. 자, O2 분자량이 얼마고? 32. 1g이면은 몇 몰? 32분의 1몰. 1리터면 몇 몰? 22.4분의 1몰. 1몰이면 몇 그램? 32g. 1몰이면 몇 리터? 20.4. 자, O2 기체가 Xg이다. 몇 몰? 32분의 X몰. X리터 있다. 몇 몰? 22.4분의 X몰. X몰 있다. 몇 그램? 32X. X몰 있다. 몇 리터? 22.4x.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이거다 이거죠. 부피로 제시되어 있을 때 나누기 22.4. 22.4를 나눠주면 몰수로 환산이 됩니다. 부피로 제시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라. H2 1몰이제 네. 몇 그램? 2g. 부피는 22.4. O2 1몰이죠. 질량은 32에 부피 22.4. 이산화탄소 질량은 44에 22.4. 아모니아 분자량은 17이잖아요. 질량은 17에 부피는 22.4.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다가 별표를 3개 정도 빵빵빵 쳐놓으세요. 뭐 천재 교과서에만 나온다 하는데
분자량의 비율과 밀도의 비율은 같습니다. 자, 봐라. O2 분자량이 얼마고? 32고 H2의 분자량은 2제. 그러면 요놈의 분자량의 비율은 2분의 32 아이가 됐죠? 그럼 얘는 1몰이 있다고 치면 부피가 얼마고? 22.4고 질량은 32g이니까 이게 얘의 밀도 아이가. 그럼 H2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22.4분의 2g 이게 얘의 밀도겠죠. 그러면 얘의 밀도 분의 얘의 밀도는 이거 두 개 날라갈까 이거? 2분의 32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녀석 두 개의 분자량의 비는 그 각각의 기체의 밀도 비와 같겠죠.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분자량을 알고 있어. 자, A의 분자량은 32고 B의 분자량은 28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D급 보기에서 기체 A와 B 중에서 밀도는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또 막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때리고 있단 말이야. A의 부피는 이거고 질량 이거고 B는 부피가 이거고 질량 이거다라고 막 계산하고 있다고. 계산한다 30초 40초 걸리겠지. 30초 40초 그대로 날려먹고 있는 중이라고. 왜냐? 분자량을 이미 계산하다 보니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밀도는 그냥 얘가 더 커. 밀도의 값과 분자량의 값은 비례한다. 동일 패턴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개념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야. 개념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문제들을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뒤로 와서 5번 문제. 아우 워밍업. 5번 문제 스타트. 이근아, 다음 뭐 나왔냐? 2번 나왔냐? 민기는? 못 풀고. 나니는? 아직이고. 자, 보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분자량이 44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얼마고? 11이잖아. 그러면 내가 가진 질량이 11인데 분자량 44로 나눠주면 바로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몰수가 몇 몰? 4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몰이 22.4리터였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몰은 11.2리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몰은 5.6리터가 되겠죠?
그럼 얘 부피는 얼마다? 0.6리터. 부피가 얼마니? 11.2야. 그럼 여기는 몇 몰? 2분의 1몰, 0.5몰이죠? 근데 얘는 분자량이 28이잖아요? 1몰이 몇 그램? 28g, 0.5몰이면 14g이 되겠죠. 부피 22.4지? 이건 몇 몰이고? 1몰인데 그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2잖아요? 그럼 분자량은? 32. 헐. 자, 이렇게 살살 접근을 해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한 단계 높여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런 문제의 접근 방식을 보여줘야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쪽에 11번.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정답 맞추면 과학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1분 30초 주겠습니다. 숫자를 계속 뻥튀기를 시키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좀 더 내가 계산하기 편리한 숫자들로 가져가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문제판은 충분히 됐습니까? 답이 나온 사람. 자, 보자. 같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자. 인대급이면은 충분히 뭐 학교 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거 봐라. 가나다 3개를 들고 왔는데,
1g에 해당하는 부피가 이렇다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아까 아보가드로님 말대로라면 부피하고 분자수가 비례하더라 이거. 부피하고 분자수가 비례하더라. 그럼 예를 들면 가라는 녀석이 있고 나라는 녀석이 있고 다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각각 1g씩 들고 오면 1g을 들고 오면 가는 이만큼 들어있고 얘는 28개 들어있고 얘는 44개가 들어있는 거야. 1g 안에 부피가 상대적인 값으로 772844니까 1g을 들고 오면 그 안에 77개, 28개, 44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1g에 이만큼 들어있다고. 그 다음 단계로 숫자를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 한 개는 몇 g이고 한 개가 77개가 1g이죠. 그럼 한 개는 77분의 1g이라고 보면 되지. 28개가 1g이잖아. 그럼 한 개는 28분의 1g인 거고 얘는 44분의 1g인 거잖아. 한 개가. 근데 이거 뭐 분수를 막 들고 다니기가 번거롭죠. 분수를 들고 다니기가 번거로우니까 뭐 숫자를 뻥튀기를 시키자고. 한 개가 질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11을 곱할까 먼저? 11을 곱하면 얼마 되니? 7분의 1이 되고 11을 곱하면 28분의 11이 되고 1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이것도 귀찮지? 또 28배를 또 곱해. 그럼 얘는 한 개가 얼마나 되노? 4가 되죠. 한 개는 11이 되고 한 개는 7이 되는 거죠. 사실 뭐 2단계에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근데 난 한 단계 더 갈 거야. 한 단계 더 가서 한 개의 질량을 여기서 또 4배를 더 곱해버릴 거야. 16이 되고 얘는 44가 되고 얘는 28로 내가 이렇게 끌고 가버릴 거라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아 여기서 문제를 풀어도 문제는 풀려요. 숫자가 짜증나서 그렇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간에 계산은 다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 끌고 가겠다 이거죠. 그러면 x, z, 4의 분자량이 얼마다? 16이다. y, x, y2는 얘 분자 한 개의 질량이 44니까 분자량이 44다. x, y는 28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다고. 지금 요 숫자에서 출발을 해서 요 숫자에서 출발해서 이까지 끌고 왔다고. 이까지. 자 그러면 x 하나랑 z 4개를 더한 게 얘의 분자량이죠. 그러면 x 플러스 4z 이 값이 16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x의 원자량과 z의 원자량의 4배 그게 16이라는 이야기예요. x 하나랑 2개의 y의 원자량을 더한 게 28이 되는 거고 x 하나에다가 이게 44가 되는 거고 x 원자량과 y의 원자량을 합하면 28이 되는 거죠.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은 y는 16이 될 거고 y가 16이면은 x는 12가 되는 거고 x가 12면은 z는 1이 되는 거죠. x, y, z의 원자량 값이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저 힌트 하나에서. 자 그러면 기억보기 분자량의 비 x, z, 4 분자량 얼마고? 16 x, y2 44 분자량의 비는 4대 11. 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x2, z6 x2면 얼마니? 24에 z 6개면 6. 아 이거 분자량이 30이죠. 그 다음에 x, y, z2 x
y, z2 합치면 분자량이 얼마니? 30이죠? 아, 이거 분자량 30이네. 같네요. 니은 보기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나와 다를 비교했는데, 이거 우리 아까 한 거제? 원자수는 일단 분자수 구해가지고 곱하기 n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둘 다 1g씩 들고 왔잖아. 1g 들고 왔잖아. 우선 분자수부터 구해. 분자의 몰수 구하려면은 나누기 기준 얼마고 나가? 44. 다는 28. 분자의 몰수는 44분의 1몰 28분의 1몰이야. 근데 분자 몰수 구하라는 게 아니죠. 뭘 구해? 원자수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n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고? 3. 여기는 곱하기 2죠. 그럼 이 원자의 수의 비율은 3 곱하기 28대 2 곱하기 44. 날라가면 14제. 날라가면 7이고 22죠. 3, 7, 21, 22, 21대 22. 이거 보기 콜. 정답은 몇 번? 5번. 이게 이 정도면은 최상급 문제. 알겠습니까? 자, 최상급까지는 아니고 최상급 밑에 문제.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한번 봐야 되니까. 14번 문제. 나왔냐 이근아?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고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질문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다 안 풀릴 거니까 뒤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같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면 내가 다 안 풀어주겠지만 어느 정도 풀고 질문들을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나은아 나왔니? 나왔니? 오케이 3번이라고 나왔습니다. 답을 이은아 나왔냐? 저요? 어. 확인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저 4번. 4번 3번 4번 나는 왜 지웠냐? 아 3번일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답을 모르지만 볼까? 세찬 몇 번? 3번.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 자, 봐봐라. 채원아 나오냐? 1번 같아? 일단 한번 풀어볼게. 민경이는? 안 나왔니? 자, 보세요. 자, 여기 실린더에다가 AB2라는 기체를 넣었고, 이쪽에는 C2B라는 기체를 넣었는데, 일단 여기 피스톤이 들어있고 뭐 이리저리 하니까 일단은 뭐 부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피 1리터죠. 여기는 2리터죠. 분자수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2. 자 여기에 A, B, 2가 한 개 들어있으면 여기에는 C2B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리터고 얘는 2리터입니다. 1리터, 2리터야.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이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B의 질량은 4g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는 A 하나에 B 들어있는 이노마의 질량이 11g이라고. 근데 B가 4g이니까 B 하나가 2g, A는 7g이 되면 11g이 되겠죠? 이거는 이해 안 되나? 11g이라 했는데 B의 질량은 4라 했으니까 요 B는 2g, 요 B는 2g 합치면 4g, 얘는 7g, 토탈 11g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C2B가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질량이 22g이죠. 그럼 C2B 하나의 질량은 11g이죠. 근데 여기 B 하나가 몇 g이고 2잖아. 그럼 C 두 개가 11이지. 그럼 C 하나는 4.5, 4.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B2 분자 하나가 11g이고 C2B 분자 하나도 11g이니까 분자 하나씩 들고 왔을 때는 질량이 같지? 그러면 AB2와 C2B의 질량, 분자량은 같습니다. 기억이 맞습니다. 분자량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A의 원자량은 7이고 C의 원자량은 4.5제 7대 4.5 14대 9의 비율입니다. 7대 9의 비율이 아니라 원자량의 비율은 14대 9입니다. 니어보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어보기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B의 원자수. 같은 질량이면 이거 몇 g이고 이거 몇 g이고 11g이고 이거 하나만 하면 몇 g이고 11g이지. 11g에 B 몇 개? 두 개. 11g에 B 몇 개? 하나.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B의 원자수는 이쪽이 두 배 더 많네.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B의 원자수는 AB2가 C2B의 두 배, 2대 1입니다. 디귿 보기 어떠니? 맞아요.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죠.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실력어 문제, 이거 네 문제는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다 풀어준다라고 생각해. 이 네 문제를 스타트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네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풀어줄 거니까 안 풀어와야지가 아니라
풀어보고 연구를 해보세요. 이 정도 수준의 네 문제면 너희 학교 시험 중간고사 난이도에서는 최고 상급의 문제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요 앞에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가볍게 풀어줘야 됩니다. 가볍게는 안 풀리겠죠. 처음부터 풀릴 수가 있나? 찬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낑낑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단위수 4단위짜리고 과목의 덩치는 큰 거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끝냈고 일단 그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 식과 계수 그 다음에 얘네들의 농도, 퍼센트, 변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면 1단원이 끝납니다. 1단원이 끝나는 거고 1단원이라 하면은 너가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 3월 한 달 정도 걸릴 분량이야. 한 달, 3주 정도는 다음 주에 1단원을 마무리를 지을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